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자, 이번에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2차 소환 조사 내용도 궁금하고요. 언론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당시 상황 어떤지, 그다음에 카톡 내용 이런 것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 사안도 한번 또 되짚어 보고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저랑 이제 하게 되신 건데 네. 자주 좀 뵙도록 하겠고요. 저랑 또 처음 하시니까 인사 말씀 그래도 한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박정호의 핫스팟 예,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인기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2차 소환 조사 받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 출석하시는 모습 생중계하고 들어가시는 네. 모습 봤었는데 어떠셨어요? 2차 소환 조사 어땠는지, 어떻게 조사 받았는지 뭐 궁금합니다. 이제 1차 때는 네. 사실 고발자가 누군지 고발인이 누군지도 거의 모르고 출두한 거예요. 피고인 신분이니까 뭔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고. 고발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출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 스토킹,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막 이런 비슷비슷한 게 많이 이렇게 고발이 돼 있어요. 네. 영등포 경찰서에 5건, 서초 경찰서에 몇 건, 경기 남부 경찰청 몇 건, 예. 공수처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검찰들도 그냥 해체 모여 해가지고 딱 중복되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출두할 때는 듣보잡 단체인데 무슨 활빈단? 활빈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거랑 서민위, 서민위라는 단체가 고발한 거 가지고 네. 이제 내가 질문을 받은 거죠. 아하. 그렇게 질문을 받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총론에 입각해서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조사 질문에 충실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주고 그것뿐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고발 그런데 더 들어온 거. 놀라운 거는 네. 검사가 저한테 12시간 조사할 때 그 질문 내용이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 다 이 기초를 삼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 그랬대요? 구영식 기자하고 구영식 기자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방송했던 매체에 거? 출연했지만 네. 왜 오마이뉴스를 했는지 몰라도 신뢰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하. 거기에서 내가 했던 워딩들, 발언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화면 캡처도 많고 아, 그랬어요? 그 워딩도 많았고 그 기억이 나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2차 때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이제 대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와 나눈 이런 녹취록, 네. 문자 그리고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고 하는 분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보훈처 직원과의 사무관의 직책인데 그분과 통화 나눈 녹취록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톡 전문을 제공해 줬거든요. 카톡 전문 예. 그 앞전 바로 앞날은 이명수 기자가 출두할 때 그거를 제가 제출했어요. 이명수 기자가 출두하는 날 네. 카톡을 미리 전문을 다 제출을 해서 그래야 내 질문이 또 짜지니까 하루 동안에 아. 그래서 카톡 내용 미리 주셨군요. 교차 검증하는 거나 네. 그리고 녹취록 음. 제출한 거 가지고 하여튼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답변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1차 때와 2차 때 이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달라진 게 있을지요? 그냥 이런 네. 현장 분위기는 엄청 좋죠. 잘 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먹을 거요? 먹을 것도 잔뜩 싸놓고 과일, 음료 아, 조사받는데 조사실에? 정말 간식 먹을 만한 간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놓여져 있고 네. 잘 해주고 어. 그다음에 1차 때는 이제 여성 한 명 수사관과 네.
남성 3명 수사관 그리고 검사 1명이 있었는데 뭐 2차 때는 남성 1분이 빠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받았고요. 잘 받았다. 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겠네요. 예,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뭐 제가 안 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을 안 한 거 있으면 이것도 질문해달라 그래서 또 답변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혐의나 이 권력을 사유하고 본인에게 남편의 대통령직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원화해가지고 본인이 인사청탁 이권계의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줬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던 겁니다.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근데 불행하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네. 시도한 청탁은 절반은 반응이 없고 절반은 반응을 보여서 대통령실 직원이나 해당 부처 관계자를 이렇게 통화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그러나 청탁의 시도만 됐지 완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조사가 진행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왔듯이 맨 처음에 이 명품백을 주게 된 것도 만났을 때 선물 주고 이제 만났을 때 뭔가 청탁을 받는 듯한 그 전화 통화를 듣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니 언더커버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 핵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러면 언더커버 취재 이걸 이 자체를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걸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네. 제가 뭐 2번을 조사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패싱하겠습니까? 막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하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내가 강조하고 리포트했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금융위원이 그럼 누구냐라고 자체적으로 또 조사한 게 있더라고. 뭐 그 이제 그날 이후에 금융위원회 임명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아마 관계자를 소환할 것 같고 그리고 의지는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래요. 대통령실 직원, 보훈처 직원, 뭐 조모 과장 직원, 비서 이런 분들의 연락처도 다 확보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또 소환할 거가 아닌가 저는 아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단은 그 주변 인물까지는 갈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맨 마지막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네. 소환 여부를 이제 저울질할 때 그냥 여기서 이 사건은 뭐 소환을 안 해도 네. 이거는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본인들이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화끈하게 예. 지금 뭐 이원석 총장 뭐 사실 내가 조사받는 날 수사 라인이 다 교체됐잖아요. 본인은 어디 지방 순찰인가 어디 가 가 있는 동안에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또 올라오고 네.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칼 뽑을 것 같은데 맞짱 한번 멋지게 뜨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침묵으로 얘기하다가 침묵으로. 예. 그래서 어찌됐든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만 네. 현재로선 제 앞에서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가 다 달라요. 나를 수사한 검사, 또 이명수 기자를 수사한 검사, 또 백은정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다 다른데 네. 제 저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중에 그 권성희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분리수거하면서 주신 분 그분의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메모를 해놨어요. 그분이 뭐 신바람 났어요. 요즘 막 언론 인터뷰하느라고 JTBC 그다음에 뭐 매불쇼 그다음에 뭐 백운기 앵커 정어리 TV 이런 데 막 나가서 하는 걸 종합해 보면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미 제출
그 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미 제출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수사관이.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이 그 책을 갖고 있음으로써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수고하려는 의미도 있고 증거인멸의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걸 본인한테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미 제출을 요구합니까? 그 자체가 뭔가 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방탄수사 조사지 뭐 그게. 그리고 전혀 이건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네. 최재형 목사하고 얼마나 아는 사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엉뚱한 걸로 막 이제 뭔가 본질하고 관련 없는 거를 그리고 15권을 주셨으면 15권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 책만 4권을 가져오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뭐 책이 혹시라도 최근에 자기적으로 몰래 갖다 놓거나 뭐 이렇게 자작극인 걸로 예. 하기 위해서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사진을 바코드 인쇄 날짜 다 찍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 네. 이 양반들의 생각이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뭐 여사의 어떤 뭐 네. 편을 든다거나 방탄수사 쪽으로 가거나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검찰이 접근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느냐라는 건데 이원석 총장이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거는 언론 앞에 리스윙크 아닙니까? 그거는 늘 뭐 하던 얘기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정말 이런 생각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 그건 뭐 봐야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뭐 소환될 거는 이것뿐입니까? 뭐 이체 양명주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건 다 소환을 네. 부름을 받으셔야죠. 네. 조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검찰이 현재까지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환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억울하다고 이거는 주거 침입 당한 거다. 스토킹을 당한 거다. 또 북한 빨갱이 같은 목사가 해가지고 이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디올백도 공작금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 났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억울한 걸 와서 소명을 해라 이거지. 와서 소명하시오. 부를 수 있잖아요. 억울해서 나한테 그렇게 고발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이 네. 억울하면 와서 진상 규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요. 당당하다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한 단체들도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깨시민 분들이나 기자분들 계시면 네. 고발 사주 부분을 좀 취재해 주시고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활빈단이고 서민이고 한기총이고 자유통일당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왜 고발을 합니까? 네. 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공익을 위해서 뭐 일하는 단체, 뭐 정당도 있고 뭐 단체도 있는데 이게 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고발을 하겠습니까, 저를? 네. 예. 그러니까 이 고발 과정부터 해가지고 네. 정말 이 사안에 있어서 조사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한겨레에서 이번에 이제 카톡 메시지 다시 뭐 이제 이제서야 막 네, 예. 뭐 보여주고 보도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카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주거 침입을 예. 노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톡 그러니까 내용만 보더라도.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 네. 디올백이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양주, 책, 램프, 민속주 이 모든 추가 선물이 들어갈 때도 네. 다 예고가 된 겁니다. 우리는 디올백하고 샤넬 네. 화장품 들어갈 때만 미리 예고한 줄 알잖아요. 다 추가 선물도 사진과 함께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폴더별로 다 제출됐습니다. 검찰에. 아하. 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네. 사진을 보냈을 때 여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는 게 딱 캡처가 돼서 폴더별로 너무 이렇게 산만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에 네. 그걸 딱 압축해 가지고 딱 이렇게 제출도 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약속을 조율하시잖아요. 약속을 예, 예. 조율해가지고 언제가 좋겠어요, 언제가 좋겠어요. 네, 그때 뵐게요 하고 약속을 잡고 오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주거 침입이나 뭐 강제로 억지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아는데 이걸 검찰이 어떻게 수사 결과 내놓을지 이건 네, 뭐 지켜봐야 그런 될 것 것도 같아요. 있고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한 동의 반복으로 이렇게 늘 강조한 부분이지만 한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합해서 900가지 파파라치 신고 제도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난폭운전하는 사람 신고하면 네. 보상받고 뭐 그런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척하면 신고하면 보상받고 있죠. 예. 그런 가지수가 900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김영란법 위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부정 청탁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잠입 취재, 뭐 언더커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이라는 것뿐이지 이거는 공익 제보의 차원도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이제 저와 서울의 소리가 준비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더커버 차원에서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냈을 때 이미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네. 여사는 사진을 보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으로 날 만나려고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라든지 목사님 그거 두고 오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 큰일 납니다. 라고 하든지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공익 활동하고 통일운동하는 분이 그냥 오세요.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저희 전화 서울의 소리가 미담으로 보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담 보도가 나을 거죠. 이거는 오히려.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는 선물은 모두 다 받으셨고 예, 모두 다 받으셔가지고 네. 저 개인에게는 영광스럽게도 국가 기록물로 분류돼 가지고 어딘가에 잘 모셔 어딘가에 잘 모셔진 게 아니라 열린공간 TV 탐사 프로 보니까 최은순 여사가 와서 매주 받은 거 다 가지고 어디론가 오피스텔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효심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효심. 효심이. 어머니 내가 대통령 영부인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네요. 엄마 와서 이거 다 가져가세요 하고 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 자, 근데 책은 왜 진짜 버리고 갔을까? 책 그러니까 중요한데. 예, 책이 저자 입장에서.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평소에는 독서를 안 하더라도 긴장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고민되면 누가 책을 주면 난 볼 것 같아요. 근데 버려야 될 거는 취하고 취할 거는 버린 반대 행위를 했잖아요. 사실 술은 버려야 되는 거고 책은 네. 본인이 취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버릴 만한 책이 없더만요. 물론 전두환 책은 버려도 되지만 전두환도 어떻게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했는가를 네. 본인이 또 나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읽어야 되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도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저의 책도 따끈따끈한 방북기잖아요. 예,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선서식할 때 나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서식 문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헌법 66조 3항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주는 책을 잘 읽어야 돼. 근데 그냥 다 몽땅 갖다 버렸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이 안 된 거죠. 국정의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지지잖아요. 국민의 지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의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이 지지가 나오는 건데 이건 뭐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네. 예 수정망이나 마시고 또 제가 주는 뭐 그런 위스키 마시고 예. 민속주 마시고 이래가지고 뭐 검찰 시절에 했던 그 음주 행태를 지금도 이어오고 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 때 그 서거해가지고 네. 절명을 했을 때 그것만 유고 상태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 상태가 되는 것도 유고 상태입니다. 3시간 이상이 그렇게 만취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허구한 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을 보십시오. 출근은 그냥 불특정하잖아요. 뭐 40일을 체크했는데 3, 4일만 네. 온전하게 출근을 하고 그 다 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경찰이나 경호원들도 증언하잖아요. 오바이트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 들쳐엎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네. 예?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갔을 때 와인잔 부딪히는 것도 혹시라도 네. 또 뭐 중요한 국가 사안에 판단력이 흐려질까봐 포도 주스를 담아갔대잖아요, 비서관들이. 그 정도로 그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있고 지금 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들은 특별 수당을 받아요. 전시 국가로 분류돼요. 거의 준전시 국가로. 그런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이게 매일이나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 술은 개는 간추듯이 갇힌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갖다 버리고 그 책을 안 읽을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 포스트잇으로 한 페이지는 읽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표시를 그 작은 그 갸름한 네, 포스트잇이 포스트잇 있잖아요. 있죠. 큰 포스트잇 말. 그걸로 표시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표지에다가 써놨어요. 그 표시한 거는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전태일 실록을 1, 2권을 준 것도 네. 제가 전태일 실록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무슨 불순 세력으로 아는 정도의 천공이나 윤 대통령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태일 실록도 노동이 얼만큼 귀하고 노동이 얼만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중요한가를 내가 이제 그 적은 페이지 수를 한 서너 페이지를 거기는 내가 꽂았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아마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해서 떨어져 나갔는지. 읽었을 수도 있고 그거 알 수는 없지만은 책을 읽은 자국이 버리고 없었어요. 읽은 예, 자국이 예, 없었다. 예, 예. 책을 버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책이 더 이제 기록물의 가치가 있고 기록물이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는 놓고 버리고 가버렸다. 야,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변호사가 또 그거 주워가지고 변호사 옆에 부회장까지 지낸 분 임자를 잘못 만났지 뭐. 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그래서 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반가운 거는 저한테 득이 되는 건 없지만 해당 그 출판물이 출판사에서 동현 출판사 출판부장에 전화가 왔어요. 2세 들어갔다고 계속 주문이 세도한다고. 예, 그래서 북녘에 교회를 가다, 북녘에 종교를 가다. 사실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게. 예,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 책은 또 많이 알려지게 됐군요. 예, 책 선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텔레비만 틀면 그 책이 표지까지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아마 네. 국민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인지 예.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물 받았는 책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 얘기 쭉 되고 있고 이제 메모도 검찰이 뭐 확보했다. 그게 이제 1차 때 영상 촬영 안 했을 때 샤넬 화장품 줬을 때 그 네. 상황을 적은 메모 검찰이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검찰도 1차 때 있었던 그 상황을 면밀히 또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명품백뿐만이 아니고 그 앞전까지 보면서 퍼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확보한 게 아니고 네. 백은종 대표가 출두하는 날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해서 예, 이미 제출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제출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 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이게 이제 급하게 이게 다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도도 신속하게 처음에 이게 폭로 보도가 나갈 때 1회부터 4회 방송이 시리즈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 기자나 방송하는 기자들, 네. 뭐 앵커맨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워드에다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타 오류도 있고 한데 네. 접견 시간이 1시간 37분인 거예요. 2시간 37분이 아니고 그건 좀 오류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고. 네. 그래서 이제 샤넬 화장품을 이제 받는 그날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올 때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만 내가 한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은 다 기억을 하는 거니까 적을 필요가 그렇죠.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워딩 중에서 기억나는 것만 제가 이제 적었던 페이지가 그게 6페이지가 된 겁니다. 네. 거기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하.
이거 제2부속실도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안 하겠다는 뭐 명백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만났을 때도 예. 그때도 뭐 안 한다고.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원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네.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 내가 제2부속실 설치를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유시민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 네. 뭐 이야기 많이 나눴죠 뭐. 예. 하하. 그러니까 이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녹취해서 네.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들 그런 비슷한 이유. 비슷한 느낌의 그런 뭐 네, 평가나 사람 평가나 국정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다들 녹아져 있는 얘기를 네. 해서 메모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 녹음된 건 없고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적어서 낸 그때는 뭐 상황인데요. 순수하게 그렇죠. 내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자문해 주려고 만난 거니까 예. 그날은 뭐 이제 내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나보다는 오셨어요, 또? 여사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부부가 비슷한 예, 부부가 아주 닮았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왔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사람 평가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또 녹취가 됐다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듣고 또 어떤 판단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녹음도 그때는 들었다면. 언더커버 얘기는 생각도 못했고 네. 너무 그 금융위원 임명하는 모습이 내가 이제 사실 충격적이어서 통화 내용이 예, 그걸 목격한 게 바로 우리 박 기자님하고 나하고 거리뿐이 안 되는 데서 전화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그냥 벌렁 눕자마자 내가 청탁을 시작한 거예요. 저기 김창준 의원 뭐 그 국정자문위원 그걸 시도한 거 이건 잠입 취재해 가지고 네. 이거는 정말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바로 난 액션을 취했어요. 예. 그럼요. 이게 정말 사실이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면 예. 이건 국기문란이고 국정문란이고 그럼 국정농단이기 영부인은 때문에 그냥 배우자일 뿐인 거예요. 그 어떤 그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선출직이 아닌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다 주입을 시킨 거야.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다 이미 알린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두해가지고 네. 이제 야당 의원이 아주 예민하게 질문을 하니까 왜 영부인이 뭐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도 받고 예. 투자에 왜 관여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발끈한 줄 아십니까? 일단 영상 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게 비서실장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국힘당 의원이 여성 의원이 안규령 의원하고 서로 옥신각신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5층과 2층의 집무실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직무를 보고 있다라고 국힘당 서울시 여성 의원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기령 의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디 영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직무를 봅니까라고 막 싸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전혀 권력이 이원화되고 여사에게 집중화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캐지를 않아요. 예. 지금 뭐 공개 활동도 재개를 했고 공개 활동 재개했어도 예. 그 행태를 버리지 못했잖아요. 경기도 양주 회암사 그 불교 행사에 가가지고 다 행사 마치고 이제 그 행사장을 떠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승용차에 왼쪽 발을 딱 올리는 순간에 김건희 여사가 뒤로 오더니 확 뛰밀어 가지고 지금 박수갈채 하는 청중들한테 더 인사하고 가라고 뛰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져요. 계속 등을 뛰밀면서 앞에 강아지 몰듯이 이렇게 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들이 찍고 있고 청중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 장소인데. 나는 대통령을 뭐 고삐를 들고 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 고양이 뉴스에 또 고양이 뉴스하고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변한 거야. 뭐가 변해? 예. 그러니까 이 이명수 기자 통화할 때 내가 뭐 정권을 잡으니까 거기 주어가 내가 뭐 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이 말하다가 뭐
뭐 잘못 나온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간 상황 보면은 정말 대통령 선출된 사람은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런 그냥 얘기가 김건희 여사의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어. 보세요. 내가 후보자나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후보자나. 내가 후보니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네. 이제 누나라고 호칭을 했거든. 그 전화 통화 맞아요. 7시간 예, 녹취록 예. 그 상황에서는 누나 내가 인터뷰 한번 하러 갈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후보잖아.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하지 말고 대신 우리 오빠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그러니까 김진우 씨를 말하는 거죠. 그런 워딩이 나오고 아하.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사실은 국힘당하고 자기 남편이 잡는 거지 본인이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언어 습관인 표현을. 줄 알았는데 저하고 1차 접견, 2차 접견할 때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목사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내 임기야. 그리고 내가 통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심각하다고 여겨졌고 예. 이번에 뭐 그 디올백 건네줄 때 드러난 영상에 다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뭐 이런 그냥 그분은 실제로 근데 내가 김건희 여사라도 예. 이렇게 할 것 같아.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뭐 이게 예. 이게 참 이게 국민들 뭐 신뢰를 센스가 잃어버렸죠. 없으니까 네. 예, 그냥 술 약주만 좋아하지 뭘 압니까? 뭐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뭐 역사를 합니까? 인문학을 합니까? 뭘 이 민생의 진짜 이거 국민들의 서민들의 아픔을 압니까?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는 또 그런 촉은 있어. 그러니까 사업도 해보고. 관여를 안 하고 뭐.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게 등 뛰민 대통령.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네. 등을 떠밀지 않아도 그렇게 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김 여사가 답답하니까. 와서 그냥 등을 떠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참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건데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 그냥 이게 국정에 개입을 하겠나. 대통령은 사인 머신 결제 기계야. 그러니까 그냥 뭐 퇴근 시간이 얼마 많이 네. 남았는데도 술 마시러 가고 늦도 술 마셔가지고 늦게 출근하고 시간도 잘안 지키고. 그다음에 뭐 이건 크게 썬데이 저널에서 보도된 거지만 네. 뭐 밤 12시만 되면 지금 한남동 관저 나와가지고 청와대 옆에 종로 부근에서 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고, 자 앞으로 소환 조사가 더 있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사의 측근들 네, 비서나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는 분은 그분의 임무나 캐릭터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든 부처를 다 상대하는 거야. 김건희 여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네, 그래서 무슨 뭐 보훈처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뿐 아니라 모든 부서를 다 연락병 노릇을 하는 거야. 그 의견 조율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와도 관련된 거 보면 통일 TV에도 조모 과장이 통화를 제일 먼저 줬고 김창준 의원이 뭐 국립묘지권도 나하고 제일 먼저 네. 전화를 줬고 또 뭐 미국의 연방 그 상하원 그렇죠. 방문단이 올 때 접견하는 것도 조 과장이 줬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 박사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거 정부 부처를 다 상대하는 그 역할을 김건희 여사의 오다나 미션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소환당하고 나면 김 여사가 소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진술을 이제 맞추고. 비교 진술 네. 때문에 나를 소환 마지막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아 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고. 프로세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모 과장이라는 분이 뭐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뭐 얘기를 듣고 예,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키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를 듣고 뭐 있을 이것만이 테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네. 접견할 때 2차 디올백 사건 때 접견할 때 나 말고 복도에서 다른 대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사진, 대기자들이 영상 찍혔죠. 예, 대기자들이 왜 선물을 들고 서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민원을 가지고 네. 청탁하기 위해 여사를 접견하러 들어가는 거지. 뭐 그분들이 여사를 뭐로 보려고 비싼 선물 사들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추가 고발을 했거든요. 백원종 대표가. 그래서 그 민원인들을 네. 데리고 들어간 남자가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커버나 컨텐츠 직원이었다. 네. 뭐 대통령실 직원이다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있고 2명으로 압축이 돼서 2명으로 압축된 명단까지도 줬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민원인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거기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 조력자 같은 남자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선물 들어갈 때 네. 그 아크로비스타 현관에는 검색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색대가 있어서 우편물, 소포, 택배, 저같이 뭐 인편으로 갖다 주는 사람 그런 걸 다 이제 이렇게 스캔하고 네.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보안대가 검색대가 이 있었는데요. 역할을 했는데 네. 거기 내가 장부를 적었다고. 그래서 내가 장부가 있다고 1차 때 얘기를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CCTV 확보에 실패했다. 장부 확보에 실패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부가 왜 없습니까? 경호팀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 경호팀에서 다 했는 건데 경호팀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건데 네. 그 선물 목록이 쫙 있을 겁니다. 거기. 나도 적었으니까. 그 그렇죠. 장부. 목사님만 적지 않았을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거기 들어간 뭐 사람 장부가 적었겠죠. 있으니까 나도 적었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증거 확보도 마음만 먹으면은 의지만 있으면 할수 의지만 있는데. 있으면 하는 거지. 최재형 목사님 것만이 아니고 네. 다른 청탁, 다른 누가 왔다 갔고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도 다 지금 조사하고 수사하면 알 수가 있는 지금 이게 것인데. 빼박 증거가 뭐냐면 네. 제 사건뿐이 아니라 이건 내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네. 관저로 이사 가고 관저로 11월 초에 이사 갔잖아요. 11월 27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백석대 설립자 장정은 박사가 학교 트럭에다가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싣고 관저에 갔다가 전달을 했잖아요. 네. 그게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제가 그 디올백 찍듯이. 그러니까 이게 관저로 보냈다는 거는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물론 여사를 포함해서 네. 해도 좋지만 일단 관저로 들어간 거는 대통령이 받은 겁니다. 그 대통령이 종합대학교 총장의 비리가 있는 사람의 뇌물을 선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대가성. 이거를 수사하라고 그렇게 내가 목이 외쳐라. 지금 뉴탐사에서 나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해요. 네. 자기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대꾸도 안 하다가 최 목사가 자꾸 고발하니까 이제 예. 뭐 기자들도 취재하고 뉴스의 중심에 있으니까. 예, 뉴스의 중심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수사 중에 있고 아. 그래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보면 내가 후반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반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네.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시절에 검사 간부 부인 시절에 전시회를 각종 이렇게 개최할 때마다 후원과 협찬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17년,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는 회사로부터도 협찬받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대가성이라 그래가지고 최강욱 의원도 고발하고 네. 사시행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라는 데서 김한배가 또 고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판결을 저쪽 김건희 쪽을 판결을 좋게 이제 이제 해줬는데 아무튼 이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중에 검찰 권력자의 부인이 협찬한다고 아니 저 전시한다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벌이나 유명한 알토란 같은 회사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130개 업체, 23개 업체, 뭐 10개 업체 이런 단위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토탈 관저에 들어가서 받은 것까지 토탈리 이걸 디올백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아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디올백 우리 관심은 딱 디올백만 보고 있었는데 디올백의 대올백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사실 본질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실도 설치하지 않고 민정수석실도 없앤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국정농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행세를 나는 김건희 여사의 제목을 하나 내가 만들고 싶은데 공무원 사칭죄 아니면 대통령 사칭죄가 추가될 겁니다. 우리 아까 주고받은 얘기가 공무원 사칭죄나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공무원이 아닌데 자기가 아니죠.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사람도 후보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남북 통일을 5년 임기 내에 시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실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통령의 동정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사진 코너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6장이면 김건희 여사는 14장 비율로 계속 올라가고 네. 그 사진을 보면 뭐 너무 이슈가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한복판에 있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뒤통수만 보이든지 코딱지만하게 보이든지 옆모습만 보이는 초점이 이런 막- 인풋과 아웃풋을 대통령은 아웃풋으로 처리하고 본인은 인풋으로 처리한 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에 올라간 증거가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공무원 사칭을 한 거다. 아,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증거가 그거 말고도 많아요. 집무실 오락내락하면서 집무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네. 영부인이 이런 뭐 부산 엑스포 때도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이거 다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고 아예 자랑삼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PPT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 넷플릭스 사업권부터 네. 해가지고 아하.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다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비서실장들은 누가 맡아도 소외감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왜냐면 다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음.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고 비서실장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도 이 지금 영수회담 마찬가지도 그랬고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비선이 작용한 예, 비선이 어디겠느냐 거의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쨌든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또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예.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검찰이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종합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음. 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할 필요 없죠. 네. 근데 수사를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특검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특검이 나는 남발되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수사만 잘하면 특검은 필요 없어요. 일단 예.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 처벌을 잘하고 네. 한 대로 뭐 내가 처벌을 받아도 난 달게 받을 거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특히 뭐 이거 우리하고 다른 사안이지만 네. 주가 조작은 그동안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또 특별 수사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너무 엉터리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네. 특검이 반드시 돼야 되죠. 주가 조작은. 예. 뭐 또-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변경 그렇죠. 사건도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역시 이거는 특검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이체 되는데. 양명주라는 거는 예. 결국은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아, 이 그렇죠. 범죄들 혐의들 의혹들, 아닙니까? 의혹들인데 대통령 부부만 제대로 했으면 이게 뭔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이 공동 정권이라는 증거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체 양명주만 봐도 영부인이 어디 이렇게 이런 혐의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영부인이 정말 내조만 하시는 분이라면. 네. 참 목사님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받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마이티백에서 오셔가지고 상황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전 불러주면 열심히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네. 이 북한 문제 관심도 많으시니까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속보로 오늘 나온 게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예.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를 했습니다. 결국 진짜 나는 국무회의 이제 통과했어요. 국무회의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은 네. 9.19 군사 합의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은. 네. 근데 그거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문제 삼아 가지고 뭐 이제 미사일 실험 뭐를 네. 비롯해 가지고 몇 가지를 꼬투리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고 한덕수 총리가 그때 교통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 이거 파기할 거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오물풍선 날아왔다고 해서 네, 예. 이거를 효력 정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9.19 군사 합의는 파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만 내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한 명만 군대 가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온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최혜병 그런데 사건. 그보다 더한 사건이 1000배, 만배, 10만 배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아주 이 확신이 안 가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지금 네.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하게 된 계기도 그것 때문에 계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북 정책, 그렇죠. 대북 정책. 킬체인, 선제 네. 타격, 아하. 뭐 이런 거 평화 너무 시스템을 걱정이 깨는 것 되니까. 때문에 내가 이제 여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촉이 된 건데 네. 결국은 지금 최상명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하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도 온 나라가 이렇게 예민하고 발칵 뒤집히는데 전쟁이 멀어지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네. 무조건 한미일 공조만 이뤄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흡수통일 예. 같은 걸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2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올 2월에 광화문 한복판의 포시즌 호텔에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4대 연구원장을 불러놓고 북진통일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북진통일. 자유자만 붙였지. 자유북진통일. 네.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 되자마자 이제 남북 대화 교류국, 사무국 다 파기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공군훈련을 하면서 취임한 첫 해에 그다음에 비질런트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영토를 700곳으로 쪼개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훈련했다고. 미국의 공중급식이 100대. 네. 그다음에 F-35A라든지 최신의 전폭기, 폭격기 뭐 240대 해가지고 북한이 72%가 산악지대인데 그 나머지는 도시, 읍내, 마을이거든요. 거기를 700곳으로 나눠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아하. 그런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정농단 주범인 천공이. 네. 내가 천공 인터뷰한 것도 언더커버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불안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언더커버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판단하시라고 국회는 싸우고 시민한테도 싸우고 네. 언론도 들고 일어나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이걸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도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북은 이미 대한민국을 적대적 제1의 교종국가로 설정하고 선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그냥 남북 관계를 다 파탄 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 일촉즉발의 위기네요. 남북 관계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 민족 공조를 이뤄서 그리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서로 이렇게 통일 담론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네. 투닥투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회 양측의 의회 통과를 하고 그래서 서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그런 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천공이 구상하는 거는 2023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온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니까 통일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통일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반영돼야지 네. 통일 헌법에.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하고 저쪽을 한순간에. 굴복시켜서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예. 정말 9.19 군사 합의 이거를 네. 자기들은 잘했다고 지금 이게 언론의 보도가 그러니까 보도를 북한을 하는 굴복시키겠다 건데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남북 접경지에서 포사격 같은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각군의 훈련 재개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이게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니 지금 내치도 우리 국내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외교 문제, 안보 문제까지 불안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북한 당국자라도 쓰레기 오물 투척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보낸 대부 풍선 삐라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 내가 내가 적경 지역을 강화도부터 쭉 강연을 했어요. 네. 그쪽 저 지도자 주민들 지역 유지들의 초청으로. 그런데 나온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적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저 박상학과 이민복의 저 대북 삐라를 뿌리는 사람들의 삐라를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회를 열자는 거예요. 그 실물을 보면은요.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빨가벗은 사진, 뭐 모가지를 쳐서 참수하는 사진, 네. 뭐 외설적인 사진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섹스하는 사진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니까 저쪽에서 쓰레기를 보낸 거지 오물을. 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없는 이해는 이해하면서 그러면요. 예. 우리도 오물 투척한다. 이게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그러면요. 했는데 예, 예, 예. 이게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좀 어떡합니까? 이 평화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들이 네. 무지해가지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 방산업체나 이제 무기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저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전쟁이 많이 나야 네. 무기가 잘 팔려야 이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쟁이 잘 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지전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게 미국의 정보 요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했던 행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사왔던 미국의 무기를 윤 대통령은 1년 만에 5배를 사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보인 거죠. 뭐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가장 남북 긴장 관계를 가장 활용하잖아요. 남북 관계가 좋으면 대만에도 일본에도 네. 베트남에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남북 관계를 준 전시 상태 아니면 긴장 상태 네. 아니면 무슨 이렇게 평화 상태 아주 보일러 온도 조절하듯이 그 조절하는 레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정책을 그래서 예. 무기를 팔아먹는 팔아먹고. 그런 자기들의 수지 타산을 다 멋있군요. 조율한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넘어가 가지고 이 윤 대통령이 그냥 1년 만에 그냥 왕창 그냥 봉인 거지 뭐 미국에. 기가 막히고 예. 코가 막혀서 말이 한미일 안 나와. 뭐 이 가치 얘기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제 미국 좋은 일도 많이 시켜주고 예. 한반도 긴장은 고조가 되고 우리 국민들만 너무 불안해진 상황이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긴 시간 잘 들었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지지했던 분들이나 표를 찍어줬던 분들도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나 자진퇴진 이런 거를 저는 그동안 부르짖어 왔는데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목사님 그냥 하야나 퇴진은 어떤 법적인 이게 처벌이 안 됩니다. 약합니다. 이거는 탄핵을 당해야 이 법적으로 이제 제대로 됩니다. 이거는 자진하야나 그냥 퇴진은 이건 너무 두루뭉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아무튼 나는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네. 본인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치권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도 네. 본인들이 그냥 닉슨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닉슨 대통령처럼 쿨하게 자진하야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요 최상병 사건도 뭐 닉슨이 배관공두를 통해 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를 특검하는 특검을 방해한 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서 탄핵 소추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요.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이거는 은폐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